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실사가 노조의 저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리 특례 제한법의 처리가 연기된 것도 광주은행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오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신당 창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본격적인 세력 확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3국의 문화를 교류하기 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같은 저온 저장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에 적용되는 전력 요금이 달라 상대적으로 비싼 전력 요금을 내는 수산물 저장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민영화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중단된 광주은행 실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또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 제한법이 처리될 것인지 등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은행 본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 이 광주은행 실사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까지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북은행 측이 지난 13일부터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광주은행 실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와 전북은행 측은 지난 주말부터 논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노조는 광주은행의 자율경영 보장과 독자적 발전 방안, 100%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오후 전북은행 측이 상생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는데요. 노조는 오늘 오전 중으로 공식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조와 전북은행 모두 조세특례 제한법 처리 문제 때문에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처리 기한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6,500억 원에 이르는 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시적으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지난해 연말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한 반발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이 이달 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중복됐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은 국회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0일 이전까지 광주은행의 향토은행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24일로 연기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조만간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조세특례 제한법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은행 본점 앞에서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혜슬 캐스터, 이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아침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기상센터입니다.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광주 지역은 오전 9시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밤까지도 계속될 텐데요. 광주 지역은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은 밤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1cm 내외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늘색의 짙은 비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 기온입니다. 이 시각 담양과 장성이 4도, 광주가 6도, 구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화순이 8도, 구례가 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7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모레부터는 아침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와 목요일은 영하 3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낮 동안은 7도에서 9도의 분포, 최고 11도까지 올라가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계기로 안철수 세력이 호남에서 본격적인 새 확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세력은 오늘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신당 창당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 시도당을 구성해야 하고
각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씩 당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호남에서 당원 모집과 세력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의원과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21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청장,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은 지금까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각각 1명씩이고 광주교육감은 6명, 전남교육감은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은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문화 역량을 선보이는 공식 무대입니다. 지난 4월 동안 중국 취안저우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 광주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박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도 문화를 대표하는 농악가락이 특별 공연의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한류 드라마 삽입곡으로 엮은 사중창은 관객과 무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좁혔습니다. 타악기 그룹은 현란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무대 위를 질주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상을 수상한 창작무용단은 광주 무용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내내 객석에서는 환호와 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非常棒，非常棒！它很好的把舞台气氛跟那个观众的气氛很好的融。 광주라는 이름이 아직은 낯선 취안저우 시민들에게 이번 특별 공연은 광주의 첫인상을 강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开场舞是带有非常浓厚的那个民族气氛。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면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이젠 다음 달 열리는 광주 개막 행사와 이후의 교류 사업에서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일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공연 교류, 전시 교류, 또 관광 교류 이런 행사에 광주시는 물론이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현실 여건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 취안저우와 요코하마에 비해 광주의 대외적인 위상은 뒤처져 있습니다. 교류 사업 예산은 취안저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미지근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광주가 보여주게 될 도시의 역량입니다. 취안저우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우리 지역에서도 75살 김수님 할머니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상봉 행사 2차 기간인 23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북쪽의 큰오빠 82살 김권수 씨를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KTX 호남선 개통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0일 시민 포럼이 열립니다. 시민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KTX 개통에 대비해 교통체계나 도시공간, 유통 쇼핑과 문화 관광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들어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햄버거가 품목에 따라 100원에서 300원 올랐고 커피류도 200원 인상됐습니다. 식음료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해 연초부터 과자와 음료수 값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이 지역 공공요금과 집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다른 소비자 물가보다 3배가량 올랐습니다. 고병원성 AI로 인해 전남에서 모두 49만 마리의 닭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남의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나주와 영암 등 전남에서 모두 6건의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이 중 5건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고 1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오리 23만 6천여 마리, 닭 25만 4천여 마리 등 모두 49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저온 저장 시설에 대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전력 요금이 달라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같은 저온 저장 시설인데도 농산물은 농사용 전력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어업인의 수산물은 농사용보다 기본 요금이 4.7배나 비싼 산업용 전력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에도 모두 농사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가구당 연간 120만 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전과 해양수화무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부실 논란 속에 지역 11개 농협이 공동 인수한 유통회사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의 비결은 규모화에 있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앞해읍의 대규모 저온 창고를 기반으로 설립된 유통회사입니다. 지난 2008년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신안군이 주도해 설립했지만 사업 시작 3년 만에 파산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지난 2012년 결국 신안군이 손을 떼고 지역 11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경영권을 인수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총 매출 400억 원, 1억 7,700여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700억을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한 5억 당기순이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억을 당기순이익 내서 각 농가에 환원하고. 흑자 전환의 비결은 11개 농협 주력 품목의 연합사업. 마늘과 양파는 물론 천일염, 시금치 등의 유통을 한 곳으로 몰아주면서 규모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물량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수도권 등 전국 유통망 구성이 가능해졌고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깐마늘의 경우 상인들이 이제 직접 회사를 방문해 구입할 정도로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나가려면 농협협동조합이 뭉쳐서 한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산 직전의 부실 기업에서 우수 표창과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받는 우수법인으로 변신한 농업법인. 내년에는 남은 빚을 청산하고 지역 최대의 농특산품 마케팅 조직으로 변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이 최근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일상적 교체의 일환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컴퓨터 교체를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달 40여 대를 교체하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염전 노예 파문을 빚은 도서 지역에 경찰이 특별수사대를 설치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도서지역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도서지역 염전과 양식장, 직업소개소 등을 중심으로 폭력행위와 인신매매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염전 근로자 170여 명을 심층 면담한 끝에 가출인 3명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임금을 체불당한 20명을 파악해 노동청에 통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산불 진화에 투입할 소방 헬기를 기존 8대에서 석 대 더 추가 확보해 모두 11대를 운용합니다. 추가 확보된 헬기는 소방본부 1대, 전남경찰청 2대며 헬기 임차를 위해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남에서는 2011년에 37건의 산불이 발생해 38헥타르의 피해가 났다가 2012년에 19건, 9헥타르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53건, 35헥타르로 산불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육군 상근 예비역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헌병대에 인계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31사단 소속 상근 예비역 20살 최모 일병이 몰던 1톤 화물차가 43살 박모 씨를 들이받아 박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일병이 지인의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박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뼈에 이롭다는 뜻에서 붙여진 고로쇠,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지금 광양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이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발 700m의 광양 백운산 중턱. 아름드리 나무에 작은 구멍이 하나 둘 뚫리고 관을 연결하니 신기하게도 고로쇠 수액이 똑똑 떨어집니다. 와, 오늘 물 잘 나오네. 날이 풀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줄기와 가지 속에 고여있던 수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백운산에 있는 고로쇠 나무는 모두 4만 그루에 이릅니다. 이처럼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녘의 이른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으로 한 8도 이상, 막 10도 정도. 자, 그런 정도 되면 물이 많이 나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진짜 막 자식 손자같이 더 귀엽게 보이고요. 관을 타고 저장 탱크에 모인 수액은 인근 정제시설로 옮겨집니다. 살균부터 포장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서 철저한 품질 관리도 가능해졌습니다. 판매 가격은 18리터 한 말에 55,000원.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소포장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 이상이 소포장을 나가고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위생상 저희도 소비자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수액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백운산 고로쇠 약수. 특히 항암 효과에 좋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찾는 사람들도 매년 늘면서 연간 30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칼륨이나 칼슘, 망간 등이 많이 함유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고로쇠가 많이 채취되는 이 시기를 맞이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양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을 조명하기 위한 임권택 시네마테크가 다음 달에 개관합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이 45억 원을 들여 장성호 관광지 안에 짓고 있는 시네마테크 본관동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고 3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시네마테크에는 영화 상영관과 전시관 등이 들어서 장성 출신인 임 감독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합니다.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철거될 예정이던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재가동됩니다. 진도군은 최근 한국해양기술원 연구원이 신청한 울돌목 공유수면 사용 연장 신청을 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위험물 제거를 조건으로 허가해 오는 2018년까지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43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완성된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상의 위험과 관광지 경관저해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발전소 철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선거에 도전할 입지자들이 잇따라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무진 전 광주시 행정부 시장은 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제목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갖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북구청장 출마가 예상되는 문상필 광주시 의원도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광산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인 서종진 전 광산 부구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답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구청장 출마 예정인 김병도 전 안철수 캠프 정책간사도 참 자치가 경제다라는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주 MBC가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희망인물 100명을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영향력 있는 블로거 20명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희망인물 100명을 찾기 위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펴니다. 광주 MBC는 오는 21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희망인물을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재능 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11명을 선정해 매달 30만 원씩을 후원하는 2014 희망플러스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골프와 사격, 펜싱과 발레 등에서 재능을 보인 저소득층 자녀들로 지난 2012년부터 학원비와 연수비 등을 지원받아 왔습니다.